2026년 1월부터요 이러한 평생 증여 상속 면제액이 절반 이하로 줄어듭니다. 하지만요 트럼프 BBB라는 별칭의 하원 공화당 세제 패키지가 하원을 최근 통과했죠. 이제 상원까지 통과하면요 이 금액이 현재 기준에서 고정될 수도 있습니다. 통과 여부에 따라서 한인을 포함한 고액 자산가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어마어마하겠죠. 개별 상담을 통해 대비하시면 비용 대비 수백 배, 수천 배의 효용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들어가기 전에요 이 채널은 미국 법, 세법 그리고 파이낸셜 플래닝에 대한 전문 정보를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뿐만 아니라요 더 많은 유익한 컨텐츠 앞으로도 계속 올릴 거니까요 지금 아직 안 누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혹시 오늘 주제와 관련해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또 개별 상담 필요한 경우 저희 JCN컴퍼니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영상 설명란과 고정 댓글에 적힌 연락처로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미국 연방 증여 상속세법은요 평생 증여 상속 면제액 라이프타임 익셈션이라고 하는데요 일종의 세금 쿠폰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을 제공합니다. 개인이 생전에 증여할 수 있는 총액 그리고 사후의 상속을 합산해서요 이러한 면제액 익셈션 금액을 넘지 않으면 과세가 되지 않는 거죠. 이걸 넘으면 40% 과세가 적용되는 거니까요 굉장히 큰 혜택이죠. 현행법상의 한도는요 2018년도에 TCJA라고 해서요 Tax Cuts and Jobs Act라고 하는 굉장히 큰 어떤 세법 개정이 있었는데요. 그때 결정된 금액으로요. 부부 합산 1,400만 불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요. 이게 한 가족을 놓고 보면요. 엄마, 아빠잖아요.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가는 것이. 그러면 곱하기 2니까 2,800만 불이면요. 거의 뭐 몇백억이죠. 한국 돈으로는. 그러면 실제로 미국에는 그렇다 보니 이렇게 자산이 많은 집안이 그렇게 많은 건 아닐 테니까 증여상속세 법이라는 것이 어쩌면 사문화되다시피 한 그런 법 아니냐라는 그런 평가 또는 뭐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런데요 이게 늘 그랬던 건 아닙니다. 과거에는 전혀 그렇지 않았었거든요. 2000년대 초반만 놓고 봐도요 이 라이프타임 익셈션이요 지금 1,400만 불인데요 당시에는 67만 5천 불이었어요. 100만 불이 채 안 됐었던 거죠. 그 뒤로도 조금씩 야금야금 올랐어서 2017년도 때 원래는 500만 불이었었거든요. 근데 그때 세법 개정안 그 TCJA로 인해 이게 2배로 올랐었던 거죠. 상황이 이러니 이건 일시적으로 높은 면제 한도가 적용되는 거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죠. 그러나 언제든지 조정될, 내려갈 여지는 있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리고 중요한 게요. 이 TCJ가요. 대부분 일몰 조항이 달려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선셋 규정이라고 하는데요. 이 말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25년이 지나면 그 효력이 만료되고요. 2010년 기준으로 돌아가게 된다라는 그런 얘기인 거죠. 이게 배경을 잠깐만 얘기하자면 당시에 굉장히 민주공화 양당의 2017년도를 얘기합니다. 이 긴장이 첨예했기 때문에 이 법을요. 그냥 영구법으로 하지 못하고 한시법으로 말하자면 협상했었던 그런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 라이프타임 익셈션의 경우도요. 법이 바뀌지 않으면요. 500만 불 이게 인플레이션이 적용이 되니까 대략 한 6,700만 불 선으로 내려가게 된다는 거죠. 이게요 어떤 뜻이냐면요 어떻게 보면 1,000만 불을 가진 자산가라고 칠게요. 1,000만 불을 가진 자산가가요 내년에는요 같은 자산에 대한 증여 상속을 했을 경우에 세금이 120만 불로 잡히게 된다는 뜻이에요. 지금은 아무것도 안 내는데 그쵸? 왜? 지금은 1,000만 불이었으니까요. 라이프타임 익셈션보다 낮으니까 이 전체 증여에 대해서 비과세일 텐데요. 나중에 이게 내년에 700만 불로 줄어들면 300만 불에 대해서는 40%니까 120만 불의 세금이 부과된다는 그런 뜻이니까요. 물론 그만큼 자산이 없으면 뭐 문제가 안 되겠지만 또 그만큼 자산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또 이러한 라이프타임 익셈션이라는 것이 어디까지 낮아질지 아니면 이어질지 아니면 늘어날지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변수가 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앞서 얘기한 대로 역사를 놓고 보면 낮아질 여지가 없지 않으니 또는 그대로 끝나서 선셋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지 않으니 이에 대한 움직임에 대해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요 지금 어떤 상황이죠? 입법이 되고 있잖아요. 바로 이 영상을 찍는 시간 기준으로요 어저께였습니다. 5월 21일이었는데요 미국 하원은 One Big Beautiful Bill이라고 하는 그 법안을요 표결로 통과시켰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조항 중에 하나가요 방금 말씀드린 면제액을 2026년부터 1,500만 달러 약간 인크리스 하는 거죠. 영구 고정하고요 매년 물가에 따라 연동시키자라는 그런 제안이 들어갔다라는 거죠. 그 밖에도 뭐 개인소득세 상한 연장이라던가 여러 가지 SALT, 스테이트 앤 로컬 텍스 있지만 그 내용은 이제 어제 영상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상원으로 넘어갔는데요. 상원은 지금 공화당이 다수당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금방 통과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만 볼 수 없는 것이요. 실제 이러한 BBB 플랜이 그대로 채택이 되면 10년간 대략 한 3.2조에서 3.8조 달러의 적자를 추가로 유발한다라고 추정을 했기 때문에 민주당은 이걸 초부자 감세라고 규정하면서 필리버스터를 예고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원 통과한 BBB가 이제 상원에서 상정이 됐을 때에는요, 필리버스터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이게 좀 복잡한 얘기니까 아주 자세하게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만, 예산 조정 절차라고 해요. 레컨실리에이션으로 처리되는 그런 법안이 아닌 한 대체로 일반적인 법안은 60표가 필요한 거죠. 과반수가 아니라 60%, 5분의 3입니다. 의 찬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이러한 경우에는 소수당이요,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표결 자체를 무기한 지연시킬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결국 이 말은 민주당의 협조가 없으면 필리버스터를 극복하기도 어렵고, 실제로 소수당이지만 이러한 법안의 표결 또는 더 나아가서 입법화를 막을 수 있다는 거죠. 결국 이 법이 통과되기 위해서는요, 60표 이상의 초당적인 지지가 필요하고, 그렇지 않다면 소수당의 반대로 표결이 지연되거나 무산될 수 있다. 그리고요, 더 나아가서 보면요, 결국은 이 법을 통과시키는 데 있어서 역설적으로요, 아까 얘기했었던 게 있잖아요. 이 증여상속세법이라는 것이 미국에서 사문화된 거 아니냐라는 그런 비판이 나왔다라고 했잖아요. 이런 비판에 대해서 만약에 공화당이 또는 트럼프 정부가 이걸 하나의 협상의 카드로서 던진다라고 하면요, 실제 내년에 중간선거가 있는데 실제 어떤 유권자 수의 관점에서 보면 그다지 많지 않을 거라는 거죠. 무슨 얘기냐? 이 1,500만 불이라고 하는 라이프타임 익셈션에 의해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그다지 많지 않으니 어쩌면 이건 상징적인 의미에서 던지는 카드로 될 수도 있겠다라는 예상도 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이러한 상황들을 놓고 봤을 때요, 시나리오는 다음에 3가지 정도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BBB 원안이 통과되는 게요, 대체로 가능성은 한 25% 정도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결국 이게 1,500만 불이 영구법으로 확정되는 그런 상황을 말하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걸 10년에 걸쳐서 한시적으로 10밀리언으로 한다라는 그런 의견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대체로 한 40%의 어떤 체감 확률을 얘기하는 것 같고요. 또는 이걸 아무것도 안 해가지고요, 결국은 BBB가 아예 통과가 되지 않으면 700만 불로 원상 복귀가 된다라는 거죠. 이것도 가능성이 적지 않은 한 35%를 가능한 것 같습니다. 뭐 의석수, 여론조사, 과거의 어떤 예산조정 통과율,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예상한 어떤 예측치라고 하네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거잖아요. 우리와 같은 어떤 자산가라고 할게요. 재산이 어느 정도 이상 되는 그런 가족이 어떻게 대비해야 되느냐라는 것은 사실 실질적인 고민이잖아요. 어떻게 하느냐, 몇 가지를 얘기 드릴 거예요. 그 중에 첫 번째는요, 슬랫이라고 하는 트러스트입니다. 이건 스파우설 라이프타임 액세스 트러스트의 약자인데요, 배우자에게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요, 면제액, 이 증여상속세 면제액이요, 1,400만 불이었죠. 이걸 다 소진해 버리는 거예요. 결국 트러스트를 만들어서요, 이 트러스트로 본인의 자산을 옮기고요, 배우자로 하여금 이제 HEMS 목적이라고 합니다. HEMS인데요, Health, Education, Maintenance, Support 목적으로만 쓸 수 있게 하고 나머지 돈들을 자손에게 넘기게 해주는 그런 트러스트를 말합니다. 이렇게 되면요, 증여자는요, 면제액을 다 써도 배우자를 통해서 필요자금을 되돌려 받을 수 있으니까 유동성은 계속해서 유지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증여 면제액, 지금 현재 높은 수준의 증여 면제액을 온전히 다 쓰기 때문에 다음에 증여 면제액이 설사 낮아지더라도 소급 적용이 안 되니까 절세 혜택을 다 누리는 그런 혜택을 누린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이짓이라고 합니다. Intentionally Defective Grantor Trust인데요. 이건 비유하자면 세금은 내가 내고요, 이익과 증여에 대한 혜택은 자녀가 누리는 그런 트러스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트러스트를 만들어서요, 자산을 옮기는데 증여 면제액 물론 다 씁니다. 그리고 옮겨진 자산으로부터 나오는 수익이 있죠. 이 수익에 대한 세금은 여전히 증여자가 부담함으로써 그러한 자산으로부터 자산을 활용해서 나오는 수익에 대한 세금까지도 추가의 텍스 프리 기프팅을 달성한다라는 거죠. 즉 비과세 증여를 달성한다라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 내가 1,200만 불의 자산이 있는데 이걸 이짓을 만들어서 옮기면은요, 자산 가치의 상승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도 없고, 나의 어떤 높은 면제액은 지금 다 활용해서 면세 증여를 달성하고요. 또한 이 1,200만 불이 계속해서 수익을 내잖아요. 이 수익에 대해서는 증여자인 내가 세금을 부담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는 그 세금액만큼이 추가의 텍스 프리 기프팅이 되는 거잖아요. 이와 같은 혜택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다이너스티 트러스트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이짓에서 다이너스티 기능이 추가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100년 넘게 자산 가치가 늘어나고 수익이 늘어나더라도 이에 대해 이걸 활용하는 자식들이 증여 상속세를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형태의 어떤 가족 펀드라고 부를 수 있는데요. 다이너스티가 사실 왕조잖아요. 결국은 대대로 이러한 혜택을 누린다는 뜻에서 다이너스티 트러스트로 부릅니다. 세대가 바뀌더라도 증여 상속세가 안 나오게 한다는 거죠. 특히 이게요, 사우스다코타, 네바다와 같은 그런 주, 영구 신탁 허용주라고 하는데요. 여기 설치하면요, 굉장히 많은 세대에 걸쳐서 세금 없이 이러한 혜택을 계속해서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 밖에도요, 비상장 자산을 묶어서 할인해서요, 가치를 낮추고, 그래서 이걸 패밀리 리미티드 파트너십을 활용해서 또한 이 높은 증여 면제액을 10분 활용하는 그런 방안들도 있을 텐데요. 이와 같은 것들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트러스트 방안을 활용한 어떤 가상의 가족을 생각한다면요, 첫 번째 세대가요, 아빠라고 할게요, 슬랫을 통해서요, 예컨대 1200만 불을 배우자에게 증여하고요, 그 자금이 이짓을 통해 이짓의 어떤 주식 포트폴리오로 이동을 하게 되면요, 그리고 나서 이짓 내에서 그 포트폴리오가 자라나면요, 예컨대 그 자산 가치가 자라서 4천만 불이 된다 해도요, 이러한 것들은 다 과세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1200만 불이라는 것은 첫 번째 증여할 때 오늘날에 금년에 그 라이프타임 익셈션을 10분 활용하니 증여세가 안 나오죠. 그리고 해당 자산이 4천만 달러로 늘어난다 해도 증여상속세가 부담되지 않는다는 그런 얘기니까요. 동시에 여기서 다이너스티 트러스트까지 활용한다면 그러면 이 자산은요, 자녀뿐만 아니라 손주, 증손주까지의 학비와 창업기금을 위해 꾸준히 공급될 수 있는 그런 소스가 된다는 거죠. 구체적인 내용은 좀 너무 어려워서 생략하지만 결론은 그렇습니다. 첫째, 현재의 높은 증여 면제를 10분 활용하고, 둘째, 이러한 증여 대상 자산 가액의 미래 자산 가치 상승을 모두 비과세로 만들고요. 셋째, 대대손손 이러한 증여 상속세 비과세 혜택을 누린다라는 거죠. 다음에 기회가 되면 좀 더 기술적인 부분을 자세히 설명하는 그런 영상을 찍어보고요. 그렇지 않다면 별도로 이와 관련돼서 혜택을 누릴 법한 분들이라면 별도로 개별 상담을 하시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이제는 실천에 대한 체크리스트겠죠. 당연히 지금 현재 상원으로 올라간 BBB가 어떤 식으로 전개될 것인지, 절충안인지 아니면 그 자체로 통과가 될지 아니면 그 자체로 드랍이 될지 이런 것들을 모니터링 해야 되겠고요. 그와 별개로 완전히 결정되지 않는다라는 가정하에는요, 지금이 5월이니까요. 6월부터 한 8월 정도까지는 현재 자산, 부동산이건 비상장 지분이건 이러한 자산들에 대한 가치평가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곧 이어서 앞서 말씀드렸던 슬랩 이직과 같은 그런 설계 작업, 그리고 또 여기에 어떤 자산들을 넣을지 거버넌스에 대한 그런 문구들을 확정하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여러 전문가들, 변호사, 회계사들을 활용해서 자산을 트러스트로 증여하는 그런 것들을 실행해야 되겠죠. 자, 2025년입니다. 사실 증여상속세 이 플래닝을 하는 저와 같은 전문가의 입장에서는요, 늘상 이 라이프타임 익셈션이 2025년이 지나면 끝납니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도 몇 년 남았는데 했는데 이제는 그 해가 왔습니다. 미국의 자산가들에게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시기이고요. 어떻게 준비하는지에 따라 물론 법안의 변동에 맞물려서요, 굉장히 큰 차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에는요, 개별 상담을 통해 대비하시면 비용 대비 수백 배, 수천 배의 효용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이번 세법 개정안 BBB 법안, 특히 증여 상속세에 있어서의 라이프타임 익셈션 이슈가 여러분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 고민된다면 저희 JC&컴퍼니의 전문가들과 상담해 보시는 것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라이프타임 익셈션은 본인의 자산 가치가 얼마냐에 따라 정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고요. 따라서 미리 준비하는 게 필요하겠죠. 상담 요청은요, 영상 더보기란과 그 고정 댓글에 있는 연락처로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그리고요, 다시 한번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주변 분들께도 공유해 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